네, 세 번째로 곡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곡면은 곡선이 더 확장돼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2차원적인 구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아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아치가 한 방향으로 연장이 되면 그게 바로 볼트라는 게 되죠. 볼트가 아치의 한쪽 방향의 확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볼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것들을 살펴보시면 가장 기초적인 볼트가 배럴 볼트라고 그럽니다. 배럴 볼트라고 하는 거는 아치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연속된 것이죠. 그것을 배럴 볼트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볼트를 두 개를 크로스 시키면 그게 뭘까요? 그게 소위 크로스 볼트죠. 자, 크로스 볼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클로이스터 볼트라는 것과 그로인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클로이스터 볼트인데 하고 그로인 볼트인데 뭐 겉으로 보면 같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요 모서리 선이 볼록이냐 오목이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결국 커다란 고체에 구멍을 내서 만들어진 것이 그로인 볼트고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두 개를 쌓아서 만든 게 클로이스터 볼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브 볼트라는 거는 우리 고딕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로인 볼트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그로인 볼트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모서리 부분만 리브로 두고, 그렇죠? 여기만 힘이 흘러가는 리브를 두고 나머지 요면은 힘을 안 받는 석판 같은 걸로 채운다라고 하면 이게 리브 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볼트의 종류는 배럴 볼트로 시작해서 크로스 볼트의 두 종류, 그 다음에 리브 볼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트가 한 방향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하면 아치가 180도를 회전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돔이죠. 그래서 돔은 아치의 3차원적인 변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코벨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점점 내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점점 내쌓기를 해서 돔을 만든 것을 우리가 코벨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드 아치 돔이라고 하는 거는 아치를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8개 정도를 서로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서 틀을 잡고 그 틀이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가벼운 물질로 채우는 것, 이걸 크로스드 아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렌체의 블레네르스키 돔이나 여기 지금 성바울 성당의 돔이나 이렇게 브레이스로 돼 있는 돔을 리브가 있는 돔이죠. 그걸 브레이스 돔이라고 하고, 성 소피아 성당처럼 돔이 여러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거를 컴파운드 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이슬람ik 쪽에서 기원한 어니언 돔이라는 것도 있고, 현대 들어와서 버크민스터 풀러가 발견한 지오데식 돔이라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포물면하고 쌍곡 포물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은 파라볼로이드,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로이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왼쪽처럼 포물선 자체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만든 포물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을 잡아당겨서 얻어지는 포물면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라볼로이드 중에서도 엘립틱이라고 얘기하고,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새들 구조, 말한장 구조라는 것처럼 한쪽 방향은 볼록, 한쪽 방향은 오목,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공유를 엇갈리게 가지는 포물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활용한 건축물들을 보면 장누베리 바르셀로나에 설계한 또레 아그바라는 건물은 파라볼로이드 면을 꼭대기에 갖고 있겠죠. 그걸 파라볼로이드라고 그러고, 뭐 여러 번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학교가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다. 그리고 이게 네르비의 샌프란시스코의 세인트 메리 커시드럴입니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면이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아래쪽은 바깥으로 볼록한 사각형, 위쪽은 안쪽으로 오목한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이 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쪽에서는 오목하게 됐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면이 되죠. 그렇게 된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면이 되고, 자, 그렇게 하는데 위쪽으로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고, 이게 아래쪽 면에서는 크로스 스퀘어 모양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내부 공간이 저렇게 아주 신비한 커브면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여기에서는 이 구조면 자체가 다 하나의 곡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힘이 구조 지지가 이렇게 네 군데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다리 부분을 보시고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힘이 저기서 땅으로 잘 전달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아주 감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 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면을 사용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은 헬리코이드라는 면입니다. 위에 움직이는 그림이 헬리코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면을 이용해서 헬리콥터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상을 했죠. 그래서 이 헬리코이드 면을 톱니바퀴를 써서 아주 빨리 돌리면 상승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론적으로야 맞죠.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 축을 이만큼 빨리 회전시킬 수 있는 원동기나 이런 게 없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자, 이거를 이용한 구조물들을 몇 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런던주의 펭귄 풀, 이것도 오베럽이 유명하게 된 아주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의 헬리코이드를 엇갈리게 두어서 펭귄이 서로 뭐 움직이는 램프로 쓰이는데, 콘크리트의 아주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좋은 구조물입니다. 아엠페이도 루브르 입구에 진입 계단을 헬리코이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헬리코이드를 만든 까닭은 그렇죠.
일체 기둥이나 이런 부가적인 구조 없이 계단 자체만으로 어떻게 구조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런 부차적인 구조 없이 계단 구조 자체가 구조가 되는 헬리코이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유공면입니다. 자유공면은 역시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 파라메트릭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건축가들은 지금처럼 뭐 플라톤 커브니 알지브레이크 커브니 이런 식으로 주어진 커브 중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커브를 이제는 자유롭게 만들어 쓸 수 있는 시세상으로 왔다. 자, 그게 이제 거의 최초로 보여진 거가 아마도 2002년도에 FOA가 요코하마 터미널에서 보여준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로는 아주 획기적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였죠. 그래서 요코하마 해상 국제 터미널인데 그 지붕을 저런 식으로 공원으로 만들어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가 있는데 저런 커브들이 초기 파라메트릭 기법을 써서 만든 자유공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노만 포스터의 대형 박물관 지붕도 역시 하이퍼볼릭 커브 파라볼로이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공면이라고 봐야 되죠. 자유공면을 쓰고 그거를 역시 메쉬와 유리를 써서 아주 기막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구조의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곡선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가 원칙이죠. 물도 그렇지만 힘도 즉각 보행을 하지 않습니다. 물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야 그게 어떤 저항을 덜 받듯이 힘도 곡선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가장 그 저항을 적게 받는 방식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공면을 가진 구조 시스템은 가장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낳고 그런 구조야말로 구조적 합리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